멋이라?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이 사람의 뇌가 이 AI 기술 경쟁의 뜨거운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오픈 AI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샘 알트만이 공동 창업한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 머지랩스라는 이제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보면은 시드 투자 라운드에 얼마를 투자를 하냐면 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기업 가치는 8억 5천만 달러, 밸류를 매겨서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700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전체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었지만 그 투자한 기관 가운데는 오픈 AI가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했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시드 투자라는 게 스타트업의 가장 초기 투자잖아요. 시드 투자에 3,700억 원을 태웠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좀 보면, 머지랩스라는 기업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공동 창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해상충 이슈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이 스타트업 초기 투자 규모가 수십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많아봤자 수백억 정도? 근데 알트만이 이렇게 3,7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를 시드에 태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오픈 AI가 뇌과학 분야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보고 올인하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머지랩스, 여러분 머지라는 뜻이 그냥 합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CI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뉴런들과 대규모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뇌 상태를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연결을 심화시키고 고도화된 AI와 이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샘 알트만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지랩스라는 기업이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은 챗GPT한테 뭘 물어볼 때도 이제 머리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음성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뇌랑 직접 컴퓨터랑 연결을 칩 같은 걸 통해서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생각만으로도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약간 상상 속의 지금 영역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고나 질병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같은 이제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두뇌에 이식한 그 장치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이름도 merge, 정말 머지랩스, 이 연결, 이 합쳐지는 걸 연구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의 뇌와 AI를 결합하면 진짜 그 인지 능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상상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진짜 오만 백과사전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왜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책 베개로 베고 자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다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정말 인간의 이 지능이 진짜 초슈퍼 사이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시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면 이 머지랩스라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존재는 있었지만 스텔스 모드로 아무에게도 투자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드를 짜잔 하고 열리고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좀 성과물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쯤 그 뇌과학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기업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기업이랑 이 머지랩스랑 약간 경쟁 관계예요. 물론 규모나 기업 가치는 훨씬 뉴럴링크가 크지만, 근데 이 두 회사의 돌아가는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를 볼게요. 뉴럴링크를 먼저 보면, 뉴럴링크는 침습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뇌를 절개를 합니다. 동전 크기만큼 두개골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그 실 같은 전극을 뇌의 특정 부위에 직접 꽂아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는 이게 안 돼가지고 로봇이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잘라낸 뼈, 그 동전만큼 잘라낸 뼈 자리에 이 N1이라는 칩을 넣고 피부를 덮어요. 그렇다면 뇌세포 바로 옆에서 이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럴링크의 구조라면, 머지랩스의 구조는
비침습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머리를 뚫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더 높겠죠. 무섭지 않고. 이거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뇌 밖에서 그 뇌 신호를 읽는 기술을 요 기술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마치 이어폰 꼽는 거나 VR 기기 쓰는 것처럼 이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건 또 단점이 정확도가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직접 꽂아가지고 전극을 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약하거나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보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머지랩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간단히 이제 두 기업을 정리를 하면 뉴럴링크는 머리를 열더라도 최고의 성능과 정확도로 이거를 뇌과학 분야의 BCI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중증 마비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머지랩스는 성능은 AI로 보완을 할 테니 누구나 쓸 수 있게 이 머리는 열지 말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좀 이거를 리테일로 퍼뜨리겠다라는 거죠. 특히 오픈 AI가 이 애플 출신 애플 아이폰 만든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 있잖아요. 그 아이브랑 이제 협력을 해서 작년에 그 화면이 없는 AI 하드웨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업계에서는 이게 이어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어폰과 그 뇌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인간이 이 엄청난 BCI 기술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알렉산더 왕이라고 지금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그 수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1997년생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어디 팟캐스트에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7개월 전에 나왔던 그 인터뷰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뉴럴링크 기술이 레디, 준비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봤더니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생후 7살 때까지 엄청난 그 그러니까 뇌의 성장이 그때 이미 다 끝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때보다 더 말랑말랑하고 신경 가소성이 높은 시기인데, 이때 이 뉴럴링크 기술이 연결이 되면은 정말 미친 수준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는 이제 애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너무 무서워질 거라는, 저는 그런 것도 약간 읽혔거든요. 이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기술이 소름 끼치고 무서울 수 있지만 기술이 개발되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따라가야 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AI랑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갔을 때 이게 엄청나게 플러스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좀 인류를 정말 해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술이 개발되는 한 우리는 가야만 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다들 아시겠지만 스케일 AI라는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작년에 메타가 그 AI 인재 경쟁을 막 하면서 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아예 스케일 AI를 통째로 49%인가 지분을 주고 사버렸어요. 20조를 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알렉산더 왕이란 친구가 받은 보상 패키지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막 20대 최초의 억만장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AI 기술에 굉장히 앞서가 있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 뉴럴링크 기술이 어쩔 수 없이 올 거고 그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게 상당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인터뷰 내용을 조금 보시면, Basically, I want to wait to have kids until we figure out how Neuralink or other what's called brain-computer interfaces, so other ways for brains to interlink with a computer until they start working. So there's a few reasons for this. First is in your first 7 years of life.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기다리겠다, 뉴럴링크 기술이 준비될 때까지. 좀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술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 AI도 거대 규모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세상인지도 조금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머신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알고 좋댔다 부탁드려요.